회의에 탄핵 검토 결의가 나온 직후 민주당은 당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.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관 대표회의 자체가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 있고 이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일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죠. 바른미래당 역시 취지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. 자, 이렇게 1, 2, 3당의 입장이 나뉠 때는요. 이석수는 적지만 소수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 비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본회의 표결에선 국회의원 한 명당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인데요. 자,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론적인 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찬성 입장인 민주당 129표입니다. 그리고 반대는 한국당, 바른미래당을 더하면 142표인데요. 이 정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추진하자고 한 만큼 5석을 더하면 134표 대 142표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원내대표와 당내 의원들 사이에 다소 입장차를 보였던 민주평화당, 오늘 의총을 열고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. 여러 가지 논거로 볼 때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어서 저희 당의 입장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이 평화당 당론이 정해지면서 찬성표도 14표가 더 늘어나게 되죠. 그러면 148대 142로 역전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가결 조건인 제적 과반의 2표가 모자라는 셈인데요. 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같은 행보를 하는 비례대표 3명, 그리고 여권 성향의 무소속 3명을 고려하면 통과는 가능해 보입니다. 그리고 한석을 보유한 민중당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 판사의 숫자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판거래에 관여한 판사들을 예외 없이 탄핵 소추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. 자, 물론 이건 이론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이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탄핵안은 표결이 무기명이고요. 사실 또 범여권에서도 판사 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찬성하리란 법은 없습니다. 게다가 법사위라는 난관이 또 버티고 있죠. 여상규 위원장. 지금은 누구를 탄핵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. 이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하거나 또 재판이 마무리가 된 뒤 탄핵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 전에 탄핵 그리고 파면이 됐다며 반박을 하고 있죠. 동시에 탄핵 대상도 구체적으로 추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재판 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. 자,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 징계를 추진 중인 13명은 적어도 탄핵 대상이고 또 이어서 중징계가 나오면 더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건데요. 현재 징계 절차 중인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,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, 평판사가 2명입니다. 대법원은 올해 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징계 명단을 공개할 전망인데요. 이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사실상 이들이 탄핵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엔 문유석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이 언론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쓴 소설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.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 보시죠. 이게 판결이야? 이걸 판결이라고 썼어? 당신 판사 맞아? 더 꼼꼼하게, 더 자세히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! 죄송합니다, 부장님. 이번 주 선고할 건이 너무 많아서요.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어디서 변명! 그나저나 요즘은 상 부장님이 안 괴롭혀? 상사법원 전도사 되셨어. 상사법원? 요즘 이분들 역전 사업이잖아. 상사법원 신설. 이게 다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. 예. 부장님, 영전을 축하드립니다. 자, 이 부장판사 이름이 성공충 부장판사입니다. 보건행정처는 이 성공충 판사처럼 문 부장판사가 소설 속에서 고위법관을 출세지향적인 인물로
또 온갖 비리의 전형인 것처럼 모사해 사법부 신뢰에 흠집을 냈다고 문제를 삼은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본 시간입니다. 최반장의 문학 강의인데요. 이 소설은 픽션, 즉 허구로 꾸며낸 문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을 떠올리는 건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죠. 자, 예를 들어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읽으면서 우리 신반장은 이 떠나간 님을 일본에 빼앗긴 조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 고석승 반장 입장에서는 이 님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실제인 것처럼 느끼는 건 전적으로 읽는 사람의 경험 때문입니다. 따라서 행정처가 이 문유석 판사의 소설을 보면서 사법부 신뢰를 문제 삼은 건 스스로 뜨끔했던 게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평화당 법관 탄핵 찬성, 국회 논의 탄력 반나입니다. 네,